네, 그럼 네 번째로 점점 저희 체력도 좀 고갈되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막 또 풀고 이러면 저도 더 많이 지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이렇게 인풋, 그죠? 지금 이 D에 대해서는 댐핑에 대한 N 수산을 했으니까,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되죠? D에 DT를 해야겠죠? 결국 2파이의 오메가의 0부터, 그쵸?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에서 우리가 사실 뭘 했냐면, 갑자기 했던 게 이렇죠. 요게 PT의 아까 이 DU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분 구간을 이제 DT로 하면서 맞춰줘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DU는 여기다 DT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꼴을 해보면 지워버리고, 결국 이 녀석이 0부터 2파이의 오메가의 P0의 사인 오메가 T, 얘가 PT죠? 곱하기 속도 똑같이 U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에 이렇게 코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DT가 돼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죠? 한번 풀어봤는데도 계속 헷갈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없죠? 그러면 상수부터 빼내겠습니다. 상수부터 빼내면 P0의 얘는 빼내고 0부터 2파이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의 코사인 T 마이너스 이거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인풋에 대한 에너지도 우리가 아까 이 D 구할 때는 뭐가 필요했죠? 코사인 제곱이 있어서, 적분할 때 코사인 제곱이 있어서 이 녀석을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를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에 대한 걸로 2차식을 1차식으로, 항상 적분하려고 2차식을 1차식으로 하는 걸 했다면, 결국 똑같이, 결국 그 식들이 나온 거는 결국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통해 나왔을 텐데, 지금은 어떤 게 있냐면 사인 알파의 코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적분 형태가. 근데 얘를 직접적으로 적분할 수가 없다고요. 바로 형태를 좀 변환해야 되니까 어떻게 변환할 거예요? 2분의 1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형태로, 그죠? 곱으로 돼 있는 거를 각각 사인에 대한 덧셈으로 바꿨다고요. 그죠? 그럼 적분이 쉬워지겠죠? 그죠? 이 식이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결국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니까, 그죠?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되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뭐가 사라져요? 얘네들과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더해서 2 될 거고 요런 식이 나올 거라고요. 그쵸? 그쵸?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어쨌건 역시나 여기서도 삼각함수 이제 합의 공식, 뭐 차의 공식, 합차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삼각함수에서 곱을 덧셈으로 바꿨다. 적분을 위해서 우리는 사인의 코사인 곱을 사인의 덧셈으로 바꿨다.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지금은 적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수학도 계속
저희가 동력 확인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 오히려 딴 거보다도 이제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거보다도 물론 이제 안정론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도 이제 수학적으로만 이렇게 쭉 풀어낼 때 뭐 테일러 시리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그런데 제 얼마 되지 않는 경험에서는 동력학에서 가장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하는 거 적분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미분방 정식을 푸는 게 많으니까 그죠? 가장 계속 풀어야 되니까 이제 다른 과목에서는 특정 부분에서 하거나 막 이럴 때가 더 많다면 그죠? 물론 이제 안정론도 많은 것 같긴 한데 느낌적으로는 이게 미분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알았던 이런 수학적인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되네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인 정말 공부할 게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도를 더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더하면 플러스 사인에 알파에서 베타 빼면 이렇게만 남겠죠. dt가 됩니다. 그죠? 오메가 t 빼기 오메가 t 마이너스 이거니까 플러스 돼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2분의 p0의 오메가 1제로로 하면 빼내고 그죠?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분하면 앞에 거 얘 이제 앞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얘랑 얘만 남죠. 해보면 2 오메가분의 1에 사인 적분하면 코사인 되죠. 마이너스 붙고 코사인의 2 오메가 t 마이너스 위상각에 0부터 2파이의 오메가까지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사인 아니죠. 이렇게 돼서 플러스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왜냐면 지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각도가 이 위상각만 있죠. 위상각만 사인 위상각이죠. 사인 위상각 t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얘를 갑자기 코사인으로 바꾸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실수할 수 있겠죠. 이건 그냥 t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인 30도 이렇게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요.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얘 상수 취급돼서 그냥 곱하기 t에 적분하면 그냥 t 곱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 헷갈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0부터 2파이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해 보면 이 앞에 거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 오메가분의 1을 앞에 상수로 빼내고 코사인 4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빼기 코사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코사인은 뭐예요? x좌표죠. x좌표. 그러면 여기 한 바퀴, 두 바퀴 두면 4파이만큼 돌아서 마이너스니까 여기죠. 이렇게 되죠. x좌표.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물론 코사인 세타는 뭐랑 같아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랑도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여기서 x좌표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세타 있는 거랑 마이너스 세타 있는 거랑 x좌표는 동일하죠. x좌표는. 그러니까 사실 요 위에 것도 코사인 위상각 뒤에 것도 코사인 위상각과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뺐으니까 결국 얘는 앞에 거는 뭐가 돼요? 0이 된다고요. 이해 가셨죠? 0이 됩니다. 살아있었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달고 다녔어야 되는 애들이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사라지죠. 그래서 참 간단한 형태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남냐면 2분의 p0의 오메가의 u0가 되고 그렇죠? u0 곱하기 이 녀석은 사인 요거 그대로 있고 곱하기 뭐가 돼요? 얘는 t에서
결국 이 녀석은 2파이의 오메가 빼기 0이니까 그냥 곱하기 2파이의 오메가만 남겠죠? 그죠? 실제로 여기가 이제 가로 열고 있었을 테니까 가로 안에는 사실 얘가 있었고 얘가 있었겠죠. 결국 뒤에 것만 살아남았을 거라고요. 얘만. 이 녀석만. 그래서 적분해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약분. 갑자기 여기 동그라미 쳐도 곱하기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네요. 사인 이렇게 곱해서 오메가분의 2파이 되고 약분 되고 약분 되죠? 최종적으로는 뭐가 나와요? 파이의 p 제로에 u 제로에 파이 p 제로 u 제로에 사인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까지. 그죠? 여기서 끝내기 전에 한번 앞에 거랑 아까 정상 상태 응답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러지 않았냐? 그죠? 댐핑에 대한 에너지랑 정상 상태 에너지는 입력에 대한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앞에서는 그죠? 앞에 거를 잠깐 가지고 와 보면 앞에 거는 뭐였어요? 이 d는 파이 cw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유제로에 제곱하는 게 있었고 이런 항이 나왔고 얘를 막 변환했더니 뭐 2파이 이렇게 돼서 오메가 n에 오메가의 k의 유제로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았냐? 근데 얘는 뭐 사인 위삼각이 있고 그죠? 요 유제로 있고 조금 이게 다르지 않느냐? 이게 다르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 얘를 변환을 해서 얘가 나오면 에너지가 정상 상태에서는 균형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거를 거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요 두 가지 댐핑에 대한 에너지도 앞에 거 파이 c 오메가 유제로 제곱에 이렇게 변환하는 거 두 개를 일단은 우리는 알고 있자고요. 왜냐면 뒤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지워버리고 수학적인 거는 이제 지우고 샥 지우고 생각해보면 결국 뭐가 있었어요? 이 i는 파이의 p0 u0의 사인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을 조금 변환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파이 p0 u0는 일단은 이렇게 되고 곱하기 우리가 아는 위삼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위삼각은 앞에 이 위삼각을 아셔야 돼요. 위삼각은 앞에서 했던 거를 보셔야 됩니다. 베타에 1-베타 제곱이어서 뭐 이런 거 나왔어요. 탄젠트 위삼각은 뭐 1-베타 제곱에 2 감세비의 베타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요식으로 우리 요식과 동일하다는 거를 밝혀내려면 이 RD를 가지고 이제 뭐 저 위삼각을 이제 어떤 이제 동적 증폭계수랑 관련된 텀으로 좀 바꿔줘야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삼각은 뭐 탄젠트의 1- 요거에 2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어쨌건 결국 중요한 거는 요 사인 요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거의 수학만 계속하니까 정신이 정말 없는데 파이 p 제로에 u 제로 곱하기 어떻게 돼요?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2의 감세비의 베타의 1-1-가 아니고 1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제 지우고 그죠?
이 위삼각도 이 앞에서 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쓰니까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셔야 돼요. 이 시점에서는. 왜냐면 이게 저게 없으면은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파이의 p0의 u 탓에, 그쵸? 이 감세비에 결국 베타는 뭐예요? 오메가의 오메가 n이고 곱하기 rt죠. 그러면 파이의 p0의 u0에 곱하기 2의 감세비의 rt는 이렇게 되죠. st 제로가 되죠. 즉 RD의 정의 자체가 정적인 응답에 동적 응답에 몇 배 증폭했냐니까. 그죠? 결국 그 정의 따라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U 제로가 되고 이 감세비에 이렇게 되고 이제 U 제로가 있고 UST가 어떻게 약분돼요? 이렇게 변하죠? 그쵸? UST의 제로는 정적인 응답의 최대값이니까 하중이 최대에 가해졌을 때 이제 동적인 효과 다 사라지고 요게 되니까. 그쵸? 요거 앞에 거 보시면 다 이게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 반복하신 거는 이게 어려워서 혹시나 그게 아니고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앞에서 안 봤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낯선 게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 거 보시면 그냥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식 많으니까 저 같아도 하다가 아 못하겠는데 너무 수식 많고 이거는 뭐라 그러고 이게 너무 이꼴 하는 앞에 개념 쓰는 게 너무 많죠 지금. 그쵸? 이 수학 자체도 짜증나는 상황인데 앞에서 뭐 감세비 갑자기 크리티컬 감세 뭐 치환하는 거 나오고 뭐 위삼각 치환하는 거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에너지 소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려면 물론 결과적인 거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이제 뭐 앞에 거를 몰라도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수식을 전개하고 이걸 유도해서 해보려면 앞에 이제 실제적으로 수학적으로 풀면서 나온 이 뭐 위삼각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 전에 나왔던 이제 감세비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 등등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꼭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에 거 그냥 보면 아는 겁니다. 보면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의 감세비, 이 파이의 감세비. 그러면 요거 했고 이 파이 했고, 그죠? 그러면 k 위로 올라가고 u0 제곱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봤더니 앞에서 이 결국 뭐를 통해 나온 거예요? ED를 통해 나온 거죠. 결국 요런 것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똑같이. 그러면 결국 얘가 누구랑 같아져요? ED랑 같아진다고요. 그쵸?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는 어떻다고요? 인풋 에너지와 소산된 점성 감쇄에 대한 소산된 에너지가 이제 균형을 이룬다. 그죠? 그게 결국 이 I와 이 D가 되는 겁니다. 그쵸? 네, 이렇습니다. 그죠? 아직 물론 여기로서도 끝낼 수도 있지만 이 뒤에 아직 좀 남은 개념들은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우리가 공진시 응답도 얼만큼 증폭되는지를 봤는데 지금 구한 인풋 에너지와 감쇄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얼만큼 동적 에너지가 증폭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적으로 에너지 소산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봐야 이제 그 뒤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점성 감쇄 개념들도 이제 연결돼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굉장히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절차들을 많이 지금 밟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정상 상태에서는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정상 상태에서 인풋 에너지랑 이제 그거에 대한 소산되는 댐핑에 대한 에너지가 이제 동일하게 결국 균형을 이루는구나. 그죠? 그거를 이제 확인했다.
라는 거 정도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한 이 4개 있죠. 이 앞에 처음에 ED에서 나오는 거, 변환한 거. 그리고 속도에 비례해서 뭐 사인 위상각 나온 거, 그리고 이 변환한 걸 가지고 이제 이 결과론적인 거를 가지고 이 뒷부분들 좀 볼 거니까 일단은 네, 수학적인 거 미분하고 막 적분하고 이런 거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